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네.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자, 여러분, 교재 오십시오.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정비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의, 관련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20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네, 420페이지 용어 정의에 오십시오. 자, 용어 정의 파트도 네, 출제를 잘 하는 파트입니다. 네, 출제 가능한 거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정비사업 발표를 해두시고요. 네, 박스 안에 봅니다. 자,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관경 개선사업부터 같이 봅니다. 자, 주관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까? 달 동네입니까? 달 동네. 그래서 제목대에다 적어둡니다. 달 동네라고 적어둡니다. 자,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달 동네 지역으로서 답 밑줄 껐으면 좋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줄 거요. 그 뒤에 줄 것죠? 노후 불량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줄 거도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경 개선 밑줄 긋고 밑에 목적,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관경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조금 전에 목적이 무엇이었죠? 주거 환경 개선.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봐요. 여기서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해당 지역, 달동네 철거 사업이지만 해당 지역은 상업적, 공업지역입니까? 주택지역입니까?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선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지금 정비법상 개선은 네, 그냥 좋게 고친다. 그건 구구적 의미가 아니고요. 철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면 철거 방식, 달동네를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네, 해당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정비사업이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답 내려와요. 2번 주택재개발 사업과 3번 주택재건축 사업은 묶어서 비교. 재개발과 재건축은 항상 묶어서 그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개발부터 같이 봅니다. 재개발 대상 지역은 밑줄 것입시오. 정비 기반 시설 열악 밑줄 것입시오. 노후 불량수의 밀집 그리고 그 뒤에 줄 것죠. 주거 환경 개선 줄 거고 밑에 목적 정비 기반 시설 열악 후 노후 불량수의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선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네,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재건축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 양호 줄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양호. 그 뒤에 줄 것죠? 노후 불량수의 밀집한 지역 줄 것이고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경 개선 밑에다가 목적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재개발과 재건축을 제가 밑줄 그려드렸는데 지금부터 그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실무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설명 듣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법은 현장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필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만 듣습니다. 재개발을 읽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정비 기반시 열악한 지역이다. 이게 도로가 있고.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면은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도로, 주차장 등 시설이 뭐 아주 열악하겠죠? 공원도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동네 건물,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불량수로 이 동네는 건축 연령이 막 60년, 50년, 40년 돼가지고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 불량수로 판정이 됐다. 이게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그림 현장. 그리고 재건축 갑니다. 자, 재건축은 조금 전에 정비 기반시를 양호한 지역이잖아. 기반시 양호하니까 이 동네는 재건축 대상 지역은 이래요. 이렇게 기반시설이 양호하. 벌써 뭐 동네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반시 양호해요. 그런데 기반시 양호한데 이 동네 아파트 있잖아. 이 아파트가 건축 연령이 38년 됐도? 그럼 이 아파트는 오래돼가지고 노후 불량수로 법상 판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재건축 대상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림을 일단 비교했죠. 그럼 조금 전에 목적이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수에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경 개선의 목적이니까 보전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지.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할 거야.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네, 철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봐요. 철거를 다 해놓고, 이 동네는 기반시설이 열악했었잖아.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열악한 기반시설을 그대로 둔다면은 재개발 사업이 끝나더라도 도시 기능이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둡니까? 확충합니까? 없던 도로가 신설되고 좁은 도로 확장되는 등 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하게 됩니다. 주차타워 만들어줍니다. 주차장 다 갖춰주고요. 또 여기다가 공원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지어줍니다. 우와, 이렇게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니까 재개발은 순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공공의 이익도 포함이 됩니까? 공공의 이익도 포함,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개발 사업 나중에 토지 수용이 허용이 돼요. 개념이 예술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노후 불량가지고 설계된 그 대지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잖아. 아파트 지어야지. 재개발 아파트 짓는다고. 그럼 보십시오.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노후 불량가지고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했죠. 다시 새 아파트 지었으니까 다시 건축했으니까 재건축했잖아. 하면서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재건축하면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돼서 안 됐어. 됐죠.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건축할까요? 이 아파트가 38년 돼서 노후 불량가치로 판정됐잖아. 네, 철거하고. 어제 제가 수업을 11시간 했거든요. 오후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쓰다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계속 하니까 손가락이 지금 달아가지고 피가 날라가 그래, 지금 막.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쉬라고? 아싸. 그렇게 하고 또 자기도 쉬고 싶어 그런 거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합니다. 노후 불량수에 밀집된 지역의 대상으로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니까 뭐죠? 재건축이지. 재건축해요 하면서 잘 보시라고. 이 동네는 본래부터 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이었잖아. 그럼 재건축하면서 기반시설을 별도로 확충하는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럼 봐봐. 공통점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공통점은 둘 다 노후 불량수에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했다는 점에서 똑같잖아. 그죠? 같은데 본래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면 재개발이고 본래부터 기반시설이 양호했기 때문에 재건축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확실히 구분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해운대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먼저 택지 조성하고 기반시설 이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차장 기반시설 확충한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근데 우리 해운대 신도시도 입주한 지가, 건설된 지가 18, 9년 됐다며. 앞으로 20년 지나면은 이쪽에 아파트도 건축 연령이 38년, 40년 되겠네. 그러면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양호하지만 아파트는 노후 불량수로 판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해운대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이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까? 재건축 대상 지역이 됩니까? 재건축 대상 지역이 되는 거야. 재건축 확실히 아셨죠? 근데 저 황령산 그 산 비탈에 보면은 단독주택과 다주택이 밀집된 동네가 있더라. 점포동. 저 상상해봐. 그런 지역은 시가지가 딱 포재가 형성된 게 하루아침에 계획도시로 신도시가 개발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시가지가 형성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주택지가 형성됐잖아. 그러니까 건축이 집이 한둘 생기면서 따라서 골목길이 비뚤비뚤 막 생겼을 거 아니야. 기반시설이 열악하더라고. 건물은 노후가 됐고. 그러면 재건축 대상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 대상지역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재건축은 주변에 그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고 공원 만들고 공공도서관 짓고 이런 거는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해요, 안 해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이 안 되죠? 그러면은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허용이 안 되고 이쪽은 공익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허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구별 확실하게 하셨죠? 네. 다음 갑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 거야 되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세 개, 그 위에 세 개.
주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은 전부 목적이 주환경 개선이라. 그럼 주환경 개선이니까 대상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까? 주택지입니까? 주택지를 대상으로 했어. 근데 갑자기요, 도시환경 정비사 보니까 주택지 가지고 용도지역이 뭐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이 뒤에 목적에는 주환경 개선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무슨 주환경을 개선합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 거 놓고 손 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 효율적 이용과 다음 줄 거예요.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은 땅값이 비싼 동네잖아. 거기에 상업용 빌딩이 있고 또 공업적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소득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대체로 고소득층 거주지역이 돼요. 고소득층 사업장 등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다음 줄 거예요. 주환경 개선이 아니고 뭐죠? 도시 환경 개선. 밑에 목적 적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위에 1, 2, 3번 주환경 개선부터 주택 재건축까지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거고, 상업적, 공업적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돼요. 그럼 그 네 개를 소득을 한번 보자. 아까 주환경 개선 완전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달동네죠? 달동네. 재개발 지역은 기반 시설 열악한 지역에는 보통 서민층이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재개발은 서민층 거주지야. 그럼 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은 서민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중산층 거주지역이 많지. 그리고 아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맞죠? 상가 그리고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변두리가 아니고요. 도심과 부도심 지역이라면 소득이 높은 지역 맞죠?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해가 되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도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 내려옵니다. 5번과 6번을 묶어요. 두 가지는 작년에 신설돼서 앞에 신설. 주환경관리사업은 어디서 할까요? 줄 것입니다.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까지 줄 거예요. 1조 외워.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야. 거기서 좀 생각해요.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아까 전포동 쪽은 생각하면 되겠네. 상상해봐.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겠지. 없겠지.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환경을 줄 거예요. 주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입니다. 밑에 목적, 보전, 정비, 개량을 목적으로 주환경관리사업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주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조금 전에 이렇게 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럼 단독주택, 다세대, 이 동네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럼 기반시 양호했습니까? 보통 부족합니까? 열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도 부족할 거 아니야. 이 동네에 건물들이 오래됐어, 이제. 노후불량수준이 됐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불량수준이 밀집되면 뭐 했죠? 재건축했습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했잖아. 그럼 이 지역을 재개발 해버려요. 해버리면 그 서민층이 구조하는 단독 다세대는 철거되겠죠? 그리고 단독 다세대 짓습니까?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지어버립니까? 아파트를 지어버릴 거 아닌가. 그럼 그 동네 원주민들은 그 동네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안 되죠. 여기에 살게 된 서민들은 그것도 똑같은 조건을 갖춘 서민층 거주지로 내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나면은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고 거기에 살고 있던 서민들은 쫓겨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의 중심에 살다가 재개발되면서 도시도 서민층은 쫓겨나고 외곽으로 쫓겨나고 계속 반복되어 왔다. 나중에 쫓겨가면은 서민들은 인천 바닷가에 떨어져야 된다. 계속 내몰려가지고. 그러면은 도시 공간은 부자만 사는 공간 아니잖아. 그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고소득층, 중산층, 서민층이 한 공간에 어울려 살 수 있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한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서민층은 널 내쫓기고 내몰려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반성.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대상 지역이 있다면은 이제 철거하지 말자요. 철거하지 말고요. 그 서민층 거주 지역을 무조건 파괴하지 말고요. 그 동네 열악한 기반 시설을 그리고 없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자. 도로 넓혀 주고요. 확장해 주고요. 없던 도로 신설해 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없던 공공도서관도 좀 지어주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 타워라도 만들어주고요, 동네에. 공원도 좀 조성해주고요. 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은 철거하지 말고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주택들을 정비하고 개량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바꾸자. 여기서 작년에 도입된 게 주관경 관리 사업이에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러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런 걸 만들게 된 이유가 용산 철거민 사태 맞죠? 용산역 뒤쪽에 서민층 거주지역이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보상금 몇 푼 주고 몰아내니까 누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누가 순수히 물러납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장사를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사고 싸운 거 아니야. 못 가겠다고.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 투입해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하인병 날아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불나고 우리 경찰관도 희생되고 철거민이 희생되고 봤잖아. TV에서. 그 이후로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기존의 재개발 대상 지역이 우리 말을 재개발한다면서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 지역은 앞으로 포기해요. 포기하면은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다면은 그 지역은 주관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돼서 앞으로 그 재개발 지역은 꼭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이제 보존하면서 그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시설을 확충해주고 그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야.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주관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입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진작 만들었으면 사회적 갈등이 좀 없었겠죠? 용산 철거민사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정말 공부를 잘해야 돼요. 사회현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어야 될지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가면 좋은 사회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법안들을 연구하고 뛰어다니면서 만든 그 국회의원은 우리 다시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법안을 많이 입안하고 그것을 법안으로 최종 통과시키는지 그 능력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공천 주고 그죠? 또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안 되니까 그죠? 이쪽에 영남 쪽에는 뭐 어떤 당만 깃발만 뽑으면은 안 보잖아. 그냥 찍어버리잖아. 다 그거. 또 저쪽에는 또 어떤 당만 깃발만 꽂으면 다 그거 찍어버리고 생각 없이 우리가 투표를 그래 하니까 안 되는 얘기죠. 잘 보고 이제 찍어야 됩니다. 네. 표정들이 내나 잘해.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참 이런 법안을 잘 만들 건데 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몇 명 미래가 될 일이 아니고 근데 정치는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하기 싫더라고. 제가 본래 그 본래 전공이 이제 정치학이에요.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정외과, 정치외교학과 석사까지 정치외교학을 했는데 어떻게 팔자에 없는 선생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다시 하게 되죠. 대학원은 두 군데를 간 거죠. 석사를 2개 했어. 부동산을 다시 전공을 한 거죠. 본래는 정외과 출신이었어. 본래는 나중에 지방자치대회 하면은 뭐 군수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요? 물어봐요. 정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걸 국회의원 한번 되려면 첫 방에 공천 받아가지고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3번씩 떨어지기 예사잖아요. 그 선거할 때마다요. 집안, 네, 전체를 거들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2-3번 하다가 되면은 다행인데, 그 본전 찾으려니까 집안에 도움 주고 하려니까 감옥 가고 자꾸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판이 그런 판이더라고. 알고 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해봐. 내가 선거 나간다 그러면은 처갓집에 사돈 팔촌까지 그냥 두지도 못해. 최소한 그냥 보지 모르실 거 아닌가. 그지? 그럼 또 해야 되지. 또 우리 친인척도 다 해야 돼. 형제들 다 와서 도와야 되지. 뭐. 그죠? 말로만 도와야지. 또 돈가 좀 떼어야 됩니까? 돈가 떼어야 되지. 뭐 이러면은 집안 전체를 괴롭힐 것 같더라고. 내가 얼마나 큰일하고 사회에 유익할 거라고. 주변도 뭐 이렇게 관리도 못하면서 해오리를 시켜서 안 되겠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 잘했지 뭐. 선생이 나아요. 시작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야죠, 그래. 이거 읽어볼 거라고. 자, 421페이지 오세요. 421페이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 출입 일지만 가로구역 줄 거예요. 노후 불량, 모두 불량 출입 일지만 가로구역 줄 거예요. 손 떼고. 그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다음 줄 거예요. 소규모 주간견 개선 출입구 밑에 목적. 적어놓고 그 밑에 보충학습의 가로구역의 범위 등이 나와 있습니까? 꼭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올 때는 이야기할 거예요. 요학집에서. 그래서 일단 알 표시해놓고 고개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소개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작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뉴타운 들어봤죠? 한때 많이 들었잖아. 그 이러면 알고 있어. 근데 막상 제가 마이크 들고 가서 뉴타운 사업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대답할 준비는 잘 안 돼 있잖아. 그죠?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뭔지 한마디로 딱 해버립니다. 뉴타운이 뭐냐 하면은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죠. 보통 알고 있는 재개발 구역 한 3-4군데를 한꺼번에. 그 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겠죠. 그 구역 안에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한 7군데. 재개발 구역 한 4-5군데. 그럼 지역 범위가 넓어 좁아? 넓어. 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거예요. 그게 뉴타운입니다. 그럼 뉴타운 사업으로 분양되는 시대수는 수백 시대입니까? 수만 시대입니까? 수만 시대, 한 3만 시대, 5만 시대가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분양돼요. 이게 뉴타운이야. 그럼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3만 시대, 5만 시대를 쏟아내도 다 분양되고 아파트 피가 프리미엄이 붙었다? 아이고, 지금 뭐 서울의 수도권 부동산 경기 상이면은 이 정도 하면은 건설회사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은 쏙 들어가 버려야지. 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부동산 경기상에서 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개발이 있잖아. 재개발하고 재건축,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에 비교하면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아, 중규모라. 여러분,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도 계획이 됐던 적이 330-40곳도 됐다?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도 계획이 됐던 곳이 330-40군데라고 서울에. 안 놀래네? 그랬는데요. 한 2-3년 사이에 포기를 하고요. 지금 한 270-80곳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중규모도 미분양도 있고 미분양이 없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바짝 졸라야 됩니까? 바짝 졸라야지. 그래가지고 봐봐. 이게 도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로고요. 도로가 있고 이게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것을 가로구역이라 그래. 가로구역이라고 한다. 무슨 가짜? 거리 가짜. 가로수 할 때 길 가짜. 로자도 뭐죠? 길로자지 뭐. 가로가 뭔지 알겠죠? 도로로 빙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가로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이 가로구역 단위로 이 규모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아까 제가 읽어보라 그랬죠. 거기 다 나와 있어.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여기에 단독주택, 호수하고 공동주택 시설을 합한 개수가, 주택 개수가 20개 이상이 돼야 되고, 가로구역 안에 주택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한 숫자가 20개 이상 돼야 되고, 이 전체 구역 면적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되면은 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단위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그러면은 뉴타운이 대규모죠.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중규모죠. 더 규모를 줄여서 지금 부동산 경기 사정에 맞도록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이 소규모 가로구역 단위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뭐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거야. 이해가 쏙 됐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안 해. 그래서 철저히 봐. 아까 밑줄 거 드린 거. 노후 불량구역이 밀집된 그 뒤에 봅니다. 정비구역입니까? 가로구역입니까? 가로구역. 그 자리에 정비구역 쓰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아, 시험을 깨놓. 왜 그런 그 밑줄 끄지도 안 된다고. 그래서 가로구역 동그라미 하고 밑에다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적어두십시오. 가로구역에서 합니까? 정비구역에서 합니까? 정비구역.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기본구역도 없고 정비구역도 없고 정비구역 지정도 안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토지 및 주관경직급상 정비 사업의 종류 6가지를 설명을 드렸다. 자, 그 밑에 노후 불량점을 나와 있습니까? 1월달에는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 표시해놓고 읽어보시고요. 5월달에 또 간단히 좀 해드립니다. 문제풀이 할 때하고. 그 다음에 넘겨봐요. 넘겨가지고 넘어오세요. 424페이지 오세요. 424페이지 9번 토지 등 소유자 찾으셨습니까? 9번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별표하면 안 돼. 깜짝 놀라면서 별표를 2개 해요. 그냥 하면 안 돼. 깜짝 놀라면서 별표 2개. 네, 별표 2개 하셨습니까? 몇 번 읽어야 되죠? 20번. 별표 1개는 10번. 별표 2개는 20번. 정말 20번 읽어야 됩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 제목 뒤에 적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적어요. 이꼴 토지 등 소유자는 이꼴 나중에 뭐가 되죠? 조합원이 돼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된다고. 그럼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돼야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받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손님이 고객이 점포동 재개발한다면은 거기에 땅 사고 집 사는 이유가 있죠? 딱 하나 더. 재개발 구역에 그 단독주택 사는 이유가 50년 된 단독주택 왜 사겠어? 거기 살 목적입니까? 아파트 입주권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파트 입주권 받아서 피 챙겨줘. 프리미엄 주고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 나중에 거기에 땅 사고 집 살 사람에게 당신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려면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당돼야 됩니까? 법이 정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잖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국어적 개념이고 추상적이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 전부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잖아. 거기에 밭이 한 5평이 있다고 원주민하고 입주권 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 동네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양아치에게 입주권 줄 수는 없잖아. 원주민이라고. 그래서 그 원주민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한 게 뭐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 범위를 알고 있어야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시원하게 고객 상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모르면 정말 나가서 부동산 일을 해보다 보면 수치스러운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치욕스러운 경우가. 막 고객이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고객가 눈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 눈을 못 맞추고 한없이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토지 등 소유자 범위를 시작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다음의 자를 말한다. 1번 줄 긋고 싶다. 주관경 개선 사업가, 주택 재개발 사업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가, 주관경 관리 사업 몇 개? 4개죠. 4개. 주관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넌 뒤에 땡땡이 하세요. 땡땡이. 자, 이 4가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냐면은 정비구역 안 줄 거예요. 정비구역 안 줄 거예요. 손 떼고. 그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줄 것입시오. 토지 2글자 줄 거예요. 토지 줄 거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써요. 그 뒤에 줄 것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줄 거예요. 지상권자 줄 거고 3번 지상권자 줄 거고 3번 3개죠. 3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외워요. 네. 그리고 425페이지 양괄호 3번 저 위에 반대쪽에 425페이지 저 위에 5번 4번째 줄 양괄호 3번 찾았습니까? 줄 거 주십시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넌 뒤에 땡땡이. 정비구역입니까? 가로구역에 있는입니까? 가로구역에 있는 줄 긋고 손 떼고. 그 부분만 달라. 가로구역에 있는 누구여야 되냐면은 줄 거 주십시오. 토지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 줄 긋고 동그라미 3번. 그러면은 가로구역만 정비구역이 아닐 뿐이고 아까 1번에 줄 건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똑같아요. 단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입니까? 가로구역에 있는입니까? 가로구역에 있는 건 다른 거야.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5가지 정비사업, 재건축을 제외한 5가지 정비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루루루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가 그림 그린 현장 맞죠? 그럼 봐봐요. 재개발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계획적인 신도시 재개발 사업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 조금 더 배울 거야. 여기다가 뭐 지정하죠? 정비구역이 딱 지정될 거 아닌가?
앞으로 재개발할 때 이 정비구역 안에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1번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나중에 점포동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그 점포동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조합원이 되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법적으로 받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은 재개발할 때는 땅만 있어도 돼. 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땅이 없어도 건축물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땅도 없고 집도 없어도 뭐가 설정하면 됩니까? 지상권. 그러니까 땅을 갖고 해당 지역에 농사 짓고 살아왔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거나 땅도 없고 집도 없어도 지상권 설정해서 그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원주민이라면은 아파트 입주권 주겠다. 그러니까 원주민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게 뭐죠?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갑니다. 재건축은 여러분 관심 많죠? 여러분 아파트 계시니까 관심 많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갑니다. 2번 424페이지 맞죠? 2번 박선의 2번 토지 등 소유자 2번 시작합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해야 돼. 다음이 양괄호 1번 2번 맞죠? 자 양괄호 1번부터 같이 봅니다. 정비구역 안 줄 거예요. 정비구역 안 손 떼고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 줄 거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을 끊으면 안 돼. 건축물부터 소유자까지 쭉 꺼버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1번 써요. 2번 내려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 줄 거예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 그래서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가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도 가능하구나. 맞잖아요.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거기서 쭉 내려옵니다. 양괄호 2번 첫 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와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찾았습니까? 그 줄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금부터 줄 껐습니다. 줄을 끌 때 조심하십시오. 가로 안에 손대지 말 것.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줄 껐습니까?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줄 잘 꺼야 될 텐데.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부대 두 글자를 줄 거예요. 부대 동그라미 3번. 그 뒤에 줄 거 주십시오.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4번까지 했죠. 이것도 설명 들으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잠깐 고개를 들면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 듣는 게 가장 좋은 암기방법이잖아.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재건축 대상 지역 맞습니까? 동네 때깔이 다른지요. 그죠? 좀 열악하면은 뭐죠? 재개발. 기반시 양호하면 뭐죠? 재건축 대상입니다. 저는 재개발 대상입니까? 재건축 대상입니까? 도시형. 그거 좋은 거네? 난 주간경 그런 줄 알고 나가려고 그랬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재건축 단지였잖아, 아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아파트가 밀집된 그 동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정비구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정비구역 밖입니까? 아닙니까? 정비구역 안이 되는 거야, 안.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재개발할 때는 땅만 있어도 조합은 맞죠? 땅이 없어도 건축물이 있어도 조합은 맞죠? 근데 여기는 봐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권만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럼 재건축할 때 조합이 되려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권이죠. 아파트 구분 소유권도 있고 그 대지에 대한 대지 지분을 공유 지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이 돼. 우리 그럼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용도가 28가지로 분류됐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상 용도를 안 따져. 모든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은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의들 주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죠? 근데 지금 동이 몇 개죠, 이게? 3개잖아. 그럼 단지가 커요, 작아요? 작죠? 우리 그 재건축할 때 단지가 너무 작으면은 좀 옆에 주변에 땅과 건물을 사넣어서 단지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가 봤죠? 그래가지고 옆에 빌라하고 단독주택 몇 개를 아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못하죠? 그럼 조합에서 수용해야 됩니까? 협의취득해야 됩니까? 협의취득한다고. 그러면 단지 규모가 커지죠? 그럼 얼마나 멋있게 해서 아파트 단지가, 그죠? 뽀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죠? 멋있겠죠? 그럼 맞아. 그럼 여기는 정비구역입니까? 아닌 구역입니까? 아닌 구역이잖아. 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은 가능하다니까? 재건축만 그래. 이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안 돼. 이게는 정비구역 아닙니까? 바뀝니까? 바뀌잖아. 아닌 구역에서는 2번 뭐죠?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모든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중에서 주택으로 한정됩니까? 주택으로 한정. 주택과 부속 토지를 소유했거나, 그 다음에 부대시설. 아까 부대 줄 것죠? 근데 부대가 뭐죠? 부대시설.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워요.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부대시설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복리시설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됐습니까? 단어 4개를 외우라고.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라면 건축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 자, 부속 토지는 전부 다 붙으니까 앞에 단어 4개를 외우는 것도 암기방법 아닙니까?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제일 위에서부터 건축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명 듣고 나면 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장 이야기. 공법은 현장입니다. 그럼 제일로는 이해해주노. 오케이. 이제 암기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물어봐가지고 토지등 소유자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은 저 매우 섭섭해합니다. 네. 다음 내려오시고. 10번 주택공사 등 찾으셨어요? 줄 것이고.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설립된 다음 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리고 그 밑에 지방공급법상 주택사업 수행을 벌였을 땐 지방공사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하여 뭐라고 하죠?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를 주공이라 그러죠. 보통 주공 아파트 그러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산다 그렇게 안 하잖아. 줄여서 주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공 등 할 거야. 앞으로 이 법에서 정비법에서 주공 등 하면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주공 등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려와요. 정관등 하면은 3개를 말합니다. 1번 제일 끝에 줄 거예요. 정관. 2번 제일 끝에 줄 거예요. 규약. 3번 제일 끝에 줄 거예요. 시행규정. 그래서 정관규약, 시행규정 3개를 합하여 뭐라고 하죠? 정관등이라 그래. 그때 3번 별표 줄 거 주십시오. 3번. 박산의 3번이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개죠? 5개. 그 5개를 정비법은 뭐라고 합니까? 시장, 군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비법을 공부할 때는 시장, 군수가 딱 보이면은 그 멤버는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시켜서 이 법에서는 시장, 군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의였고요. 이 용어 정의에서 보통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네. 그러면 범위가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은 땡이잖아. 공짜지 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이 정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도는 428페이지 제1절 도시 및 중앙경 정비 기본구역의 수립 찾으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428페이지의 책을 펼쳐놓고, 자, 지금부터 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 7, 8을 보시면 돼요. 자,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절차. 네.
자, 도시민주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는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이 돼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파트를 처음 들으신 분은 같이 필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관할 구청장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정비계획을 첨부합니다. 이것을 정비계획을 첨부하여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정하게 돼요. 정비 사업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시행자 결정되면 이때 우리 1절 수업 들으신 분은 정비 사업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입니다. 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면은 그 조합은 정비 사업시행자로서 만약에 부산 진구 전포동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재개발 조합을 만들면은 그 재개발 조합은 전포동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네,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즉 전포동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야. 재건축은 무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재개발은 무슨 동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그렇게 되는 거야. 사업 시행 계획이 뭔지 알겠죠?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이라고. 이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딱 작성해 가지고 구청에 인가받고 시장구로부터 인가를 받고 구청에서 인가하면 인가했음을 고시합니다. 이를 사업시행 인가고시라 그래.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있으면은 분양공고합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있으면은 분양공고합니다. 분양공고를 보고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자들은 분양 신청을 하겠죠.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이 있게 됩니다.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준으로 분양 처분 계획을 작성해요. 그 분양 처분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또 인가를 받고 인가하면은 시장구서가 또 관할구청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드디어 이제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 와, 참 멀고도 길다. 그러니까 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첫 사업, 공사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그 행정적 절차 과정이 참 복잡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이제 재개발 공사나 재건축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거야. 이 착수하고 나면 바로 입주합니까? 또 철거해야 됩니까? 기존에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물 철거하고, 그죠? 기반시를 확충하고, 다시 아파트 지어가지고, 중공사 받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이 잔금을 마치면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서 아파트를 분양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고 지금 정비 기본계획부터 이제 밟아서 갈 거예요. 네, 좀 쉬었다가 어차피 2시까지 뭐 쭉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기본계획부터 처음부터 밟아갈게요.